실패하면 반역, 성공하면 혁명 아닙니까? 네, 이렇게 12.12 군사 반란을 다룬 영화 서울의 봄이 400만 관객을 돌파한 가운데 극중 전두광의 모티브가 된 전두환이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전 씨는 지난달 23일 사망 2주기를 맞았지만 유골은 연희동 자택에 임시로 보관됐습니다. 내란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서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는데요. 전 씨는 생전에 북한이 보이는 전방 고지에서 백골로라도 통일을 막고 싶다고 언급했죠. 남편은 평소 자신이 사망하면 장례를 간소히 하고 무덤도 만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또 화장해서 북녘 땅에 보이는 곳에 뿌려달라고도 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전 씨 유족이 파주 사유지를 매입해 유해 안장을 추진한다고 알려지자 지역사회 반발이 거셉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SNS에 국민을 학살한 전두환의 유해가 파주에 오는 걸 결사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시민단체는 물론 파주를 지역구로 둔 민주당 국회의원들과 시의원들도 반대 목소리를 내는데요. 들어보시죠. 전두환은 우리가 사랑하는 대한민국을 짓밟은 그런 수기입니다. 우리 국민은 전두환을 결단코 용서할 수 없습니다. 북한과 적대적이지 않았던 적이 한 번도 없었고 탱크와 장갑차로 권력을 찬탈했던 독재자가 통일을 맞이하고 싶다는 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는가. 휴전선을 넘나드는 철새들이 웃고 지나갈 것이다. 영화 서울의 봄 돌풍이 불면서 12.12 군사 반란에 대한 관심과 분노도 커지고 있죠. 이런 가운데 불거진 유해 안장 논란. 반대 여론이 거세지는 가운데 전 씨의 바람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같이 지켜보시죠. 네, 총선을 앞둔 정치권에서는 비례대표 선거 방식에 대한 논쟁도 뜨겁습니다. 위성정당 꼼수 논란을 불러온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과거 병립형으로 돌아갈 것인가 관심인데요.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연합 비례정당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홍 원내대표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지금 현재 신당 작업이나 이런 위성정 소위 비례정당 창당 작업이 곳곳에서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쪽에서 곳곳에서 그 민주당, 우리 당하고 연합해서 같이 하자는 제안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너무 여러 갈래도 있고 그런 세력들과 어떠한 형태든 연합 비례정당을 만들 필요성은 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다만 홍 원내대표는 위성정당이라는 비판의 여지가 있다며 당 차원에서 합의된 건 전혀 아니라고 강조했는데요. 앞서 제3시대 진보진영의 개혁연합신당을 추진하고 있는 용해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민주당과의 연대 가능성을 열어뒀고요. 국민이 중심이 되는 개혁연합신당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 첫 행보를 호남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민주진보 진영의 혁신, 진보적 정권 교체의 중심에는 언제나 호남의 선택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신당 창당설이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어제 광주에서 열린 북콘서트에서 돌 하나는 들어야겠다며 총선 도전을 거듭 시사했습니다. 또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퇴진당을 만들겠다고 공언한 만큼 민주당이 이들과 연대하는 거 아니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민주당의 우당으로 해서 비례대표로 힘을 모아주고 지역구에서는 또 같이 연합해서 야권이 단일 후보로 나와주면 저는 압승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는 200석 이상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이낙연 전 대표, 김부겸 전 총리 등 지금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를 주장하는 당내 인사들도 위성정당에는 반대 목소리를 내는데요. 특히 어제 오랜만에 모습을 드러낸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는 더 강력한 위성정당 방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지난 국회의원 총선거를 보면은
지역구는 아예 하나도 내지 않고 비례만 낸 정당이 여럿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정당들이 결국 어디로 갔어요? 다 거대 정당으로 합당이 됐거든요. 그것도 또 다른 비례정당이다. 그런 면에서 김상희 의원이 제 대표 발의한 위성정당 방지법도 보완이 돼야 된다. 이를테면 비례대표 의원을 추천하는 정당에서는 반드시 몇 석 또는 몇 % 이상의 지역구 의원도 같이 공천해야 한다. 이런 것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그 말씀입니다. 의원의 약간의 문제를 보완한다는 얘기지 기본적으로는 위성정당 방지법 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기 위한 법안을 국회에서 여야 할 것 없이 만들어라. 이재명 대표는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이냐 이렇게 말해서 득표율에 따라서 비례대표 의석수를 나누는 과거 병립형으로 돌아갈 뜻을 나타낸 거란 해석이 나오는데요. 국민의힘도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하고 있어서 여야 선택이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인해서 별의별 신당이 여기저기 등장한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기형적인 연동형 비례제 때문에 송영길의 돈봉투 신당, 조국의 입시비리 신당, 용해인의 공항 기빈 신당, 별의별 신당이 난립하게 생겼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이런 가운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제에 반발하면서 탈당한 이상민 의원의 선택지로 국민의힘까지 거론되자 민주당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는데요. 관련 발언 들어보시죠. 여러 가지 아쉽고 섭섭한 점은 본인도 있으시겠지만 당이 추구하는 가치, 본인의 정치적 가치와 맞지 않는 당을 선택하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고쳐 쓰기가 불가능한 이건 어떤 뜻으로 해석해야 됩니까?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탈당을 했다는 것 자체가 실제 자기 부정 아닙니까? 탈당을 위한 명분을 쌓기 위한 그런 말인 것 같고 이상민 의원의 지역구가 과연 그러면 이상민 의원이 그것을 잘 관리를 하고 국민의 지역민의 이제 신뢰를 받았느냐 그것을 한번 또 따져볼 필요가 있죠. 국민의힘은 김기현 대표까지 나서서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또 총선에 도움이 될 거란 전망도 나왔습니다. 국민의 신뢰를 받는 인물, 감동을 주는 인물, 실력과 인품을 갖추고 계신 인물들을 모시기 위해 계속 박차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민 의원이 평소 소신과 철학을 지키려 노력했던 점에 비추어 보건대 오랜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이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상민 의원이 국민의힘에 오면 대전과 충청권 선거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좀 전향적인 결정 내리기를 기다리고 있다 정도로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상민 의원은 일단 시간을 두고 거취를 고민하겠다는 입장인데 만약 이낙연 전 대표가 신당을 창당한다면 지금 이재명 대표 체제 민주당보다 우위에 있을 거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낙연 대표가 이제 표방하고 또 거기에 모여 있는 분들의 정치적 어떤 지향점이라든가 또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그런 것들을 보고 판단을 좀 해야 되겠죠. 또 그것이 같이 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제 역할이 있다고 한다면 마다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 두 당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워낙 영호남이라는 지역적 패권과 결부돼서 강대하거든요. 여기에 대칭되는 제3의 세력은 그 어느 특정인 금태섭, 양양자, 순서 또는 이낙연 대표 이렇게 하는 것이 각각 하면 한계가 있습니다. 약하고. 그래 연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연합하려면 공통분모가 있어야 되는데 제 생각은 상식의 정치를 복원한다. 네, 이렇게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참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비례대표 선거 방식을 어떻게 할지에 따라서 정치권의 이합 집산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전국 브리핑이었습니다.